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37% 상승한 33,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바이오의 훈풍이 불어줬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그리고 진 회장이 엘파를 손해보고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보가 중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거니까 신뢰도가 낮다. 게다가 중국산 캄렐리 주마비랑 병용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니까 FDA 승인은 어렵다란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산 표적항암제 미국 진출 임박하더라. FDA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바이오주들의 매기가 들어왔는데요.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 2030년까지 세계 5대 신약 개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항암 관련해서 신약 탄생에 가장 가까운 게 항암으로만 관련해서요. 우리 LB죠.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도 좋긴 좋아요. 근데 구태여 보여주기식 새로운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할까? 지금이라도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겠죠. 신약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보통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하겠죠. 주식시장을 말하는 건데 매번 악성 루머만 퍼뜨리는, 그래서 주가 하락을 노리는 이것부터 정리해야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자금도 유통을 하고 그래야 임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항암 관련해서 제일 빠른 LB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이오 상승에 편승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면은 LB한테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 회장 엘파 매각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 회장 HLB 파워 손해보고 매각한 이유는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엘파를 매각해서 돈이 생겼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매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는 진 회장을 M&A 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또 다른 투자나 자금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많이 궁금하죠. 이제 이거를 LB 자사주 매입이냐, 아니면 주담대 상환이냐, 아니면 넥사 투자냐, 아니면 다른 M&A, 다른 투자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힌 게 없어요. 글쎄요, 제가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밝힌 건 없고요. 여기 기사에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엘파 인수한 다음에 5년이 지났지만 물론 그 기간 동안 회사는 턴어라운드도 했지만 지지부진한 주가에 책임을 느낀다. 그 와중에 좋은 인수자가 나타났고 기존 주주의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진 회장은 계열사인 엘파를 인수한 지 5년 만에 매각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을 턴어라운드까지 시켰음에도 특히나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죠. 엘파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이 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이 263억에 팔리는 것은 좀 저렴하다, 상당히 저렴하게 팔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금융관계업자들의 얘기고, 진 회장이 취득한 가격은 주당 3,800원인데 이 다음에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단가는 낮아졌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주당 3,000원의 매각가는 현금 유동성도 이렇게 많은 건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그래서 진 회장은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진한 주가 흐름 속에서 진 회장이 기존 투자자 그리고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글쎄요, 여담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인터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신뢰를 좀 많이 중요시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지부진한 주가에 주주들에게 부담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인수자로 신사업이 가능한 TS바이오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번 매각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사업
신성장 동력을 탑재를 했죠. TS 바이오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중에 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TS 바이오를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주주들에게 좀 더 나은 걸 주기 위해서. 그걸 또 뒷받침하는 걸 살펴보니까 인수위양을 바친 곳이 10곳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높은 매각가에 제한한 곳도 있었는데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수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 바이오의 장기 계획에 신뢰가 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협업이 가능해서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면 TS 바이오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신성장 동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L생 자회사인 HLB 셀과 세포 치료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 주주 지분은 매각을 했지만 HLB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매각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 회장은 여기 이 기사가 뉴시스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색칠한 이유는 이 기자가 글을 쓰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분명히 인터뷰는 했네요. 그리고 회사 관계자랑 한 게 아니라 진 회장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따옴표는 진 회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 기자가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기자와 통화 내용을 보니까 리보세라닙 신약의 전념에 반드시 성공시킬 것, 이런 성과를 낼 때까지 기업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진 회장이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니까 지금 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주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 기자의 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주주들한테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현재 난 리보세라닙만 전념하겠다. 그 성과 낼 때까지 기업 매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기사 내용에서는 이게 포인트이지 않나. 나는 현재 리보세라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파 매각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구체적인 것은 주주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에 나의 역할은 엘파를 우량 회사로 변신시키는 것까지 내 역할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수자 TS 바이오가 앞으로는 더 미래 성장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파를 매각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과연 지금 진 회장 수중에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디에 집행을 하실 겁니까?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라는 그 대답이 듣고 싶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또 그럼 도대체 언제 NDA를 신청을 할 겁니까? 준비는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들을 수가 없었고요. 추상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로는 리보세라닙 신약에 전념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던 답을 그냥 일반화시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만 통하는 약이다. 중국 약이 FDA에서 통하겠느냐라고 조롱 아닌 조롱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맞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거 미중 상무장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관계 회복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중 관계도 안 좋고 하니까 중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근데 참고로 엘레바는 미국 법인인데 어쨌든 그 약이 팔리겠느냐. 그리고 중국 약 함릴리주마비랑 병용하니까 어림도 없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몇 가지 우리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PD-1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렐리주마비랑 같은 기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PFS 값을 충족을 시킨 거거든요. OS 값이 아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중국에서 승인받은 약이고요. 네 번째는 얘는 약간 틀려요. 얘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LI를 해가지고 온 거고, 우리 리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에로를 해준 거잖아요. 그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이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거고, 다섯 번째는 둘 다 똑같이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공통점인데요.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PD-1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제약 기업이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에 상륙할 전망이다.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미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곧 미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런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코에러스가 개발한 항 PD-1 면역 항암제가 미국에서 승인 사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중국 약이 와서 안 통한다 라는 게 오히려 약가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코 2021에서 PD-1 억제제, 여태까지 이 약이 뭐였냐면 토리팔리맙인데요. 여기 아스코 2021에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고 PFS 기준을 충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리팔리맙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은 항 PD-1 항체 치료제로 중국에서는 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에 있고요.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는 빈두한 3차 치료제 등 몇 가지 적응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FDA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 미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했죠. 그리고 코에러스는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중국 상하이 준시 바이오와 미국 코에러스, 그래서 여기 코에러스가 얘네인데 지난 2월에 상하이 준시 바이오로부터 이렇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코에러스 같은 경우는 LI를 해온 이 기업을 말합니다. 이제 허가 받은 다음에 이렇게 비인두암이랑 이렇게 토리팔리맙을 허가 받은 다음에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 LB랑 약간 차이가 있겠죠. LB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해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중국 거를 기술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요건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론을 보여줍니다. 가격, 여기 전 FDA 종양센터 소장은 가격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중국 제약사들의 항 PD-1 및 PD-L1 치료제를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리보세라닙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중국 약이다, 중국 약에서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PD-1 계열, 물론 이건 캄리리주맙이랑 같은 기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PFS 값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논란이 좀 있었죠. OS랑 PFS.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둘 다 같이 승인을 받은 약물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술 이전이 된 거고요. 물론 리보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해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받은 거고, 또 다섯 번째는 적응증 확대, 여섯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가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글쎄 리보세라님이 중국 거니까 FDA에서 승인 안 해준다라는 거는 이 기사로 어느 정도 사실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름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 여기 3만원대 초반에는 확실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일단 형성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가 상승하면서 LB도 그 역량에 편승한 모습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아스코에 대한 소식 내지는 이번에 진 회장이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의 집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바이옴풍 불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서 준비를 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LB가 보여줘서 좀 시원한 구간으로 진입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파 같은 경우는요, 글쎄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면 내일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 마감에 갈수록 다시 한번 이때 25, 26%에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훅 밀리면서 이렇게 좀 어이없게 끝났긴 했죠. 오늘도 상한가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내일 다시 양봉이 안 나와준다면, 이렇게 장악하는 패턴의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거래가 오늘 거래보다 확실히 줄면서 그런 양봉이 나와준다면 재차 탄력은, 상승의 탄력은 이어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좀 더 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파는요. 내일 LB의 더 좋은 모습 전달해 드리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번 주말에 마지막 금요일인데 내일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